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파래가머, 이것은 ATP 내추럴 크림 광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바디크림도 잡을 수 없는, 웬만한 보습크림으로도 잡을 수 없는 아토피를 포함한 정말로 너무나 가려운 부위에 바르면 그 부위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정말로 신박한 크림입니다. 처음 광성범TV에 광고 넣으실 때 요거 3만원짜리를 갖다가 18,000원으로 박리담회를 선택하신 후에 완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비 대신 이 메디셀 대표님이 스페셜 선물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요것을 가려운 부위에 척 붙이면 끝인 ATP 내추럴 패치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그 대표님의 평생의 역작인 이거 개발했을 때 아따 나 이제 갑부되는구만 했었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갖고 묻힐 뻔했던 하이드로겔 성분으로 가려움증을 잡고 수분이 넘쳐날 듯한 울트라 보습까지. 제가 가려움증이 심해갖고요 여기저기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긁었었는데 이젠 어디가 가려웠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에탄올 성분이 아니고요 생약 성분으로 자연을 담은 하이드로겔 고보습 ATP 내추럴 크림 검색창에 쳐보시던가 댓글창 맨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온 이재명과 김대중 정신 윤석열. 제가 이 중요한 시기에 확진 판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이틀 정도 아프더만은 이제는 괜찮은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하지만 몸은 갇혀 있어갖고 답답한데 기분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토론도 그렇고요 요새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먼저 엊그제 선관위 주최 1차 토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기세와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그 결과 윤석열 후보는 토론 내내 굳은 얼굴 위에 연습해놓은 억지 웃음만 보여줬죠. 제가 본 이번 토론에서의 최고 킬 포인트는 자백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야 다들 알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못해도 저것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공약한 것도 모르네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토론에선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에 거짓말 했던 것을 실토를 해버렸어요.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거래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손해만 몇 천만 원 봤다더니 이익 본 것도 있을 거라고 솔솔 자백을 했죠.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감추기 힘들 것이란 판단도 했겠지만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런 엄청난 말 바꾸기를요 아주 당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손해보고 뺐다더니 당연히 주식했죠 라고 합니다. 가만 보면요 윤 후보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백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러고 토론 끝나고 토론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가버렸대요. 크게 망한 건 알겠는데 그거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내가 가겠다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특권 의식일까요? 아니면 몸에 배어있는 엘리트 의식 때문일까요? 보면 이분은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일상 같습니다. 선관위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벗으셨고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 의자에다가 구두발을 턱하니 올리셨고 술자리마다 방역 수칙도 막 뭉개고 댕기시고 토론 상대한테 뻔한 말할 거라면서 답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이건 아니구나. 아무튼 토론 마지막 발언으로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사위로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이거는 반박 불가네요. 당연히 사윗감은 윤석열 후보님이시죠. 내 딸을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우리 딸은 물론 나한테도 대드는 놈들은 어김없이 감옥에 보내버릴 테니까요. 근데 대통령은요 내 가족과 내 측근만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 생각을 해야죠. 그나저나 2차 토론이 이제 내일인데 어찌실래요? 정말로 가기 싫으시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군대 가기 전날 느낌이에요. 의심이 아주 많이 가는 부동실한 것으로 군대 안 가셨던데 늦게나마 그 기분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재명 후보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요,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강하게 토론에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한간에 지식과 능력이 윤 후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어도 토론에서 너무 몰아붙여 버리면요, 박근혜 후보 때 토론처럼 역효과가 날 것이란 얘기들이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요, 자기가 제일 세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고, 박근혜 후보는요, 국민들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뭔지 모를 이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평생 민주당만 찍던 저희 어머니도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 정도니까요, 안쓰럽다고 말이죠. 근데 이 국민들이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마음의 빚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끼는 마음도 없어요. 특히 지지자들은요, 그를 가장 센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다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란 기대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측근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깨부숴버릴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속이 상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윤 후보가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려서 당황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만 당황 정도는 하겠죠. 윤 후보의 찌그러지는 모습 때문에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세게 그가 얼마나 대통령감이 아닌지, 그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를 밝히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왜요? 현장 다니는 유세에서는요, 날아갈까봐 꽉 동여맨 종이 봐가면서 연설을 하고, 대형 언론들은 철저하게 그의 모습을 예쁘게 포장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의 진짜 모습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차 토론은 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전 토론들에서 들이대던 윤 후보에게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맞붙어 버렸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던 윤석열 후보를요,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세 보였습니다. 사실 원래도 세죠. 임자 만난 거죠. 윤석열 후보는 온실 속에서 살아온 분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쪽에서 성장하신 분이라 힘을 키워온 분이 아니고 있는 힘을 잘 써먹는 그런 분이죠. 게다가 터지는 의혹들을 보면요, 본인과 측근들을 위해 그 힘을 올인하는 걸로 보여갖고 더 무서운 것이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요, 밑바닥부터 없던 힘을 키운 데다가 그 힘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써야 하는지 아는 분이죠. 그러니 지지율 꼴찌도지사에서 몇 달 만에 지지율 1등을 먹어버린 것이죠. 점잖고 유연해 보이고 조곤조곤한 이재명? 아니죠. 그건 이재명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거 알아요. 국민들 바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유는요, 이재명은 강하니까입니다. 정치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 변방에서 아웃사이더로 깡다구 하나로 누구보다 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강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환경이었지요. 이재명이 세 보이는 건 당연한 모습이고 이거 훈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눈치 보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니까, 내가 살려면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제 생각에 얌전한 이재명은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원래 이재명만의 모습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 강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대통령 못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다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연설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격리 중이라서 요 며칠 현장 연설까지 다 온라인으로 챙겨보고 있는데요, 연설 정말로 잘합니다. 감탄할 수준이에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 기까지 그냥 확 살아있는 것 같아갖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달라불어요. 펄펄 막 뛰면서 등장을 합니다. 분위기를요, 본인이 띄우면서 올라가 불어요. 그러니 지켜보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더 커져버리죠. 여유도 넘쳐 보입니다. 시작할 때 농담 섞인 유머로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크게 재미는 없지만은 그거 준비하는 것 자체로 추운 날 기다려둔 시민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적혀져 있는 말로 경직된 표정으로 캐캐묵은 이념 논쟁만 하며 갈등 부추기는 선동만 하는 것이 아닌, 물론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현장을 이제 뭐 자유롭게 컨트롤까지 해버립니다.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고 자기 비전을 아주 자신 있게 주장을 하죠. 참 잘합니다. 요즘 지지율이 다시 붙었죠. 근데 저는 이 지지율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떻게 상대방이 저런 능력과 자질과 엄청난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저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나 라는 생각.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열이 받아요. 다행히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초박빙으로 나올 것이 확실한 마당에 어금니 꽉 깨물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려가지고 격리하면서 일주일을 까먹게 생겼으니 깝깝해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좀 더 띄워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윤 후보가요. 토론에서 큰 웃음을 주셨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주식 양도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반말로 글쎄 모르고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죠. 윤 후보의 많은 공약들이 국가의 이익엔 도움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표 때문에 들이대는 것이라 소름이 돋았는데 주식 양도세는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인정합니다. 왜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없앤다고 한 것이겠죠. 근데 민주주의도 왜 있는 건지 모르시는 것 같던데 당선되시면 큰일이 나불겠네요. 민주주의 정신을 이분이 모른다는 증거가 윤 후보의 목포 유세에서 나왔죠. 이런 말을 했다죠. 전하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습니다. 예끼 아저씨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모욕하지는 마십시오. 김대중 정신이 뭔지는 알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주장하던 김대중 대통령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정신 이어받아 갖고 민주주의 부르짖던 사람들 잡아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이요. 윤석열 씨가 그 권력을 지켜주고 앞으로 더 큰 권력 쥐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검찰이에요. 지금 윤 후보님 입으로 좌파 척결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말들이요. 김대중 대통령 조롱하던 놈들이 하던 말들이고 공안 검사들이 김대중 정신 이어받은 분들 잡아다가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은 면전에 대고서 내뱉은 말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라고요. 들이댈 걸 가지고 들이대셔야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 배신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믿었던 사람 등에 칼 꽂으라고 했어요. 북한하고 전쟁하라고 했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이 아닌 샤머니즘의 명령에 따르라고 했습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식사하십시오.